한 러시아 승무원의 이 말에 러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 한국에 있을 거예요. 세상엔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거기 뭐 하는 데지요? 중국 속국 아니던가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계 러시아 항공 승무원은 단언합니다. 그 나라는 처음에 우리 같은 공산국가인 줄 알았어요. 자기 문화는 없고 다 베껴 쓴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리나 볼코바. 러시아 항공사에서 15년간 세계 40개국을 누빈 베테랑 승무원. 사람들은 그녀를 눈꽃 여왕이라 부릅니다. 무표정하고 냉철하며 감정 없는 프로페셔널로 유명합니다. 그녀에게 있어 한국은 단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존재감도 개성도 없다고 여겼지요. 그녀의 일정에 인천공항 경유가 떴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불쾌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48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반전의 서막은 한 일본 남성의 경멸 가득한 조롱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카리나 볼코바입니다. 러시아 항공사에서 15년간 일해온 수석 승무원이죠. 세계 40개국을 다녔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동료들이 저를 눈꽃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쿄행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천공항 경유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최악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아시아 노선을 15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경험했지만 한국은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문화적으로도 특별할 게 없을 거라고 여겼죠. 신입 승무원 소피아리가 다가와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언니, 한국 가는 거예요? 정말 좋겠어요. BTS도 있고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요. 제가 한국어도 조금 배웠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중국 드라마 각색일 뿐이야. 전에 베이징 노선에서 일할 때 중국계 동료가 그랬어. 다 베낀 거래. K컬처라는 것도 결국 서구 문화를 아시아식으로 포장한 거 아니겠어? 소피아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이니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비슷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라운지에서 항공사 본사 간부와 마주쳤는데 그가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소피아가 수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언니, 저 사람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 아니에요?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VIP 승객 히데오 나카무라 씨가 비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승무원도 자기만의 루트가 있지요. 승진 루트 말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승객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히데오 씨는 계속해서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별로 볼 것도 없는 곳이죠. 일본을 흉내 내기만 하는 나라인데요. 그런 곳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때 아까 그 간부가 다시 나타났어요. 볼코바 씨, 히데오 고객님의 인천공항 체류 중 밀착 응대를 부탁드립니다. VIP 고객이라서 특별 관리가 필요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휴대폰으로 찍힌 상황에서 거절하면 더 이상한 소문이 날 테니까요.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동료들이 보낸 건데 벌써 SNS에 제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거였어요. 러시아 승무원과 의문의 남성, 무슨 관계? 이런 제목으로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이거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짜증이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오해까지 받으면서 한국에 가야 하나 싶어서 정말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한국행이 제 인생 최악의 출장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히데오 씨의 짐이 분실된 거였습니다. 그는 즉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요. 한국공항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군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는데. 공항 직원들이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히데오 씨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담당하는 VIP가 이런 소동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서 일본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카무라 고객님, 죄송합니다. 즉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더니 정확히 1분도 안 되어서 말했어요. 7번 컨베이어 벨트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히데오 씨의 가방이 다른 컨베이어 벨트에 있었어요. 직원이 직접 가져다 주면서 다시 한번 일본어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15년 동안 세계 각국의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처음이었거든요. 히데오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곧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일본에서는. 그때 출입국 심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하는 거예요. 볼코바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편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러시아어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발음도 정확했어요. 히데오 씨와의 혼란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주다니. 히데오 씨도 잠시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히데오 씨가 다른 승객과 부딪혔는데 그분이 넘어지면서 다치신 거예요. 히데오 씨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거요? 한국 사람들은 매너가 없나 보군요.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하지만 그때 공항 직원들이 신속하게 나타나서 상황을 처리하더군요. 다친 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히데오 씨에게는 정중하게 주의를 주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다친 분의 반응이었어요. 히데오 씨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외국에서 오셨으니 힘드셨을 거예요 라고 오히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어요. 공항 청소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분, 좀 예의가 없으시네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부끄러움이었어요. 제가 히데오 씨와 함께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 곳곳을 둘러보니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진짜 친절해 보였어요. 환전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직원이 러시아어는 못하지만 번역 앱을 사용해서까지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리고 환전이 끝나자 작은 선물까지 주는 거예요. 소피아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언니,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저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과 달랐다고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서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났어요. 히데오 씨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쓰러진 거예요. 너무 많이 마신 술 때문인지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한국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외쳤지만 과연 누가 도와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섣불리 개입하려 하지 않거든요. 특히 파리나 로마 같은 곳에서는 이런 일에 관여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달려왔어요. 한 중년 남성이 히데오 씨를 부축하면서 119에 신고했고 다른 분은 제게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그분이 영어로 말해주시는데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옆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심지어 구급차에 같이 타고 가겠다고까지 하시더군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인데도 말이에요. 병원에서 히데오 씨는 과음과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만약 한국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요. 병원비를 내려고 하는데 도와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괜찮아요.
저도 외국 나가면 현지 사람들에게 도움받거든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하지만 히데오 씨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또 불평을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이 맵고 자극적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일본 음식은 훨씬 건강하고 좋은데. 도와주신 분들이 당황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을 도와주신 건데 고마움은커녕 불평만 하다니요. 저는 그분들께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몸이 아프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외국에서 힘드실 텐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무례한 대접을 받았는데도 이해해 주시다니.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담당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호텔에 도착해서 직원이 러시아어로 말할 때였어요. 좋은 밤 되세요.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분명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 담긴 배려였죠. 택시 안에서 히데오 씨는 계속 불평했어요. 한국 의료진 수준도 별로던데요. 일본 병원이 훨씬 깨끗하고 체계적이에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히데오 씨,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고마워해야죠. 히데오 씨는 제 말에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도 한국에 넘어간 건가요? 겨우 반나절 있었는데.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이대로 계속 히데오 씨를 도와야 하는 건지.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명동 한 식당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히데오 씨가 음식에 대해 계속 불평하더니 급기야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맵고 짜잖아요. 일본 음식이 훨씬 세련되고 맛있어요. 주변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식당 직원의 반응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영어가 미숙한 걸 바로 알아차리고는 통역 앱을 꺼내는 거예요.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매운 음식 괜찮으세요? 앱에서 러시아어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히데오 씨가 갑자기 이 음식 때문에 어제 쓰러진 것 같다며 식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배상하라고까지 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한국 음식 먹고 병원에 갔어요. 이런 음식 파는 식당은 문 닫아야 해요.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고 저는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식당 사장님이 차분하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 혹시 어떤 음식이 문제가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데오 씨는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확인할 게 뭐 있어요? 한국 음식은 다 자극적이고 몸에 안 좋아요. 그 순간 주변 한국 손님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쁠 만했죠. 자기 나라 음식을 이렇게 모독당하는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히데오 씨,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뭐라고요? 당신이 누구 편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쓰러진 건 과음 때문이라고 의사가 말했잖아요. 식당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히데오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나를 배신하는 건가요? 그때 한 한국 손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힘드시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히데오 씨는 더욱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무례하군요.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그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소리쳤어요. 한국은 정말 최악의 나라예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깊은 수치심이었어요. 15년 동안 승무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창피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시더군요. 괜찮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외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도 저를 위로해 주시다니. 직원이 어떻게 먹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법을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주는 모습이 너무 정성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을 가족처럼 대접해요.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소피아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언니가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히데오 씨의 무례함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설령 그것이 제 일에 영향을 준다 해도요. 첫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히데오 씨가 앉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젊은 사람. 나는 VIP 고객이야. 자리 좀 비켜줘. 젊은 학생이 당황해하며 자리를 양보하려 하는데 히데오 씨는 계속해서 거만하게 굴었어요. 한국 젊은이들은 예의를 모르나 보군.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주변 승객들이 불쾌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임신부가 타자 히데오 씨가 비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임신부가 밤늦게 지하철을 타요? 택시 타면 되잖아. 그 순간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려 했지만 히데오 씨의 무례한 발언에 모두가 불쾌해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외국인 양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러자 히데오 씨가 더욱 화를 냈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나는 일본에서 온 중요한 고객이라고요.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마침내 일어서서 히데오 씨를 제지했습니다. 히데오 씨,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해요. 또 나를 배신하는 거야? 당신은 내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한국 승객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에 제가 더 놀랐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임신부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주셔서.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히데오 씨는 더욱 분노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과 한편이 되는 거야? 당신도 한국인들한테 세뇌당한 거야.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히데오 씨는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런 나라, 이런 지하철 다시는 타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가 버렸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뒤를 쫓을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어떡해요? VIP 담당인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분이네요. 그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따뜻한 말씀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히데오 씨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VIP 고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회사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첫날 늦은 밤, 배가 고파서 호텔 근처 전통시장에 갔어요.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히데오 씨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저를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길에서 헤맸어요. 책임져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당황하시며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손님, 괜찮으세요? 히데오 씨가 소리쳤어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나를 버리고 갔어요. 저는 창피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죄송해요. 지하철에서 실례하셔서 제가 말렸더니 혼자 나가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히데오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장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시장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일본 시장이 훨씬 깨끗해요. 그 순간 시장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상인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손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히데오 씨는 더욱 흥분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한국은 일본보다 못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어묵 아저씨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손님, 우리 시장이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세요. 하지만 욕하지는 마세요. 히데오 씨는 더욱 화를 냈어요. 뭐라고? 나한테 나가라고. 그때 떡볶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저분과 같이 다니시나 봐요? 힘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관리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가씨는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순간 히데오 씨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내 편을 안 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고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히데오 씨,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계속 무례하게 굴어서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거예요. 도움받은 것도 많으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평만 하고. 히데오 씨는 얼굴이 보라색이 될 정도로 화를 냈어요. 좋아, 알겠어. 당신도 한국 편이구나. 혼자 알아서 해. 그리고는 시장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완전히 일을 망쳐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잘했어요, 아가씨.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딸도 외국에 있거든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내 가족 같아요. 어묵 아저씨도 말씀하셨어요. 외국에서 와서 힘들 텐데 저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따뜻한 말씀들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일은 망쳤지만 이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아주머니가 다시 만들어준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했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히데오 씨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은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둘째 날 아침 출국을 앞두고 약속대로 시장에 들렀어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을 주셨어요. 아가씨, 이거 비행기에서 드세요. 한국 맛 그리워질 때 말이에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어젯밤 그 일본 남자분. 시장 나간 후에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네. 경찰서요? 술 마시고 다른 곳에서도 행패 부렸나 봐요. 한국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다가 신고당했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를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일이 날 뻔했구나 싶었거든요. 시장을 나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그런데 처음에 공항에서 간부님이랑 얘기하시는 거 봤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던데 사실은 뭐였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 간부님이 히데오 씨 VIP 응대를 부탁하러 오신 거였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오해를 한 것 같더라. 정말 황당했지. 소피아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그냥 업무 지시였던 거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히데오 씨가 문제 고객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경험 많은 나한테 맡긴 거겠지. 하지만 결국 내가 실패했네. 공항 면세점에서 또 놀라운 만남이 있었어요. 떡볶이 아주머니를 다시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 딸 유학 문제로 러시아로 가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 어제 그 러시아 아가씨 맞지요? 세상이 정말 좁네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모스크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혹시 모스크바 아세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감동해서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모스크바는 제가 잘 아는 곳이거든요. 그때 청소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아가씨, 어제 우리 시장에서 그 일본 사람 때문에 고생하셨죠?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시장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씨가 용기 있게 나서서 잘못된 걸 바로잡았다고요.
그리고는 작은 선물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우리 한국의 마음이에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열쇠고리였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는데 예상과 달리 질책이 아니었어요. 볼코바 씨, 히데오 고객 건으로 연락드려요. 사실 그분은 여러 항공사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문제 고객이었어요. 경찰서 일까지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입국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잘하셨어요. 다른 승무원들이라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잘 관리하셨다는 평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처음의 오해도 히데오 씨의 정체도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도요. 소피아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언니, 이 나라가 언니를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언니도 이 나라를 지켜준 거고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용기였다는 것을요. 옳지 않은 것에 맞서는 용기,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용기를 말이에요. 출국을 앞둔 둘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호텔 로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 상인분들이었어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과 여러 기념품들이 들어있는 큰 봉투를 주시더군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 하셨어요. 고마웠어요. 용기 있는 분이에요. 다시 꼭 오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환송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한국이 언니를 많이 좋아해요. 언니도 한국을 좋아하게 됐죠? 공항에 가는 길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디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전통시장에서 일어난 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승무원이 있습니다. 무례한 외국 관광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준 용기 있는 외국인으로. 저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고 있다니요. 출국장에서 마지막 반전이 있었어요. 출국 심사관이 저를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볼코바 씨, 한국에서 좋은 일 하셨다고 들었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관광비자로 오세요. 더 오래 계실 수 있게요. 그리고는 여권에 특별한 스탬프를 찍어주시더군요. 친선대사라고 쓰여있는 스탬프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에 서울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그저 경유지였습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문화적으로도 특별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의 목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을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옳은 것을 위해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이틀 만에 완전히 녹았어요. 히데오 씨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기내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에서 배운 용기와 따뜻함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그분들께 인사드릴 거예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 되었거든요. 소피아가 옆에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멋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모습이요. 저는 답했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거야. 진짜 용기가 뭔지를 말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이번에는 경유지가 아니라 진짜 목적지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고요.